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네. 상당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여러 직종별로 네. 정말 가리지 않고 감정노동이 심한 것 같아요. 예, 이 감정노동의 문제는 정말 그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아나운서 선생님들도 다 감정노동자지만은 사실 오늘 안 나오신 직종 중에는 뭐 그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힘드시죠. 예,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뭐 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좋은 직장처럼 생각하는 공무원, 은행, 교사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감정노동자입니다. 네. 의외로 예, 그래서 참 가리지 않고 참 전 국민이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예. 예. 근데 그 여담입니다만 그 진상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블랙리스트가 각 업종마다 있다면서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업종마다 뭐 회사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업종별로 이제 관리를 특별히 하는 업종들이 있죠. 네. 항공사나 콜센터나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또 아니면 은어로서 그런 악성 고객을 뭐 진상이라고도 하지만은 네. 유통업계에서는 뭐 상진이 엄마, 상진이 아빠 이렇게 상진이 엄마 부르는군요.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뭐 콜센터 같은 데는 이제 그 모니터에 빨간 선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우리 아까 항공사는 어떤가요? 나왔지만 네, 저희도 사실은 브리핑을 하게 되잖아요. 네. 비행 전에. 그러면서 비행 인폼을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이제 가게 되면, 오늘, 예를 들면 뭐, LA 김 여사님 탓입니다. 이러면. LA 김 여사님. 네. 그러면은 그분이 뭐, 승무원을 무시하기로 유명하다. 모욕적인 말 많이 하고, 반말하시고, 네. 요구하는 거 많으시고, 아무리 드려도 충족하지 않으시고, 계속 불만 제기하시고. 리스트가 있나 봐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의 박 여사는 없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진상짓을 많이 했으면 리스트까지 그렇으니까요. 만들겠습니까? 예. 아니, 그럼 소장님 그런 진상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인지. 뭐 심각한 얘기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이제 신문에 한 줄도 안 났는데 네. 예를 들면은 모 항공사의 그 퍼스트 클래스 고객이 이제 여승무원이 자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티켓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는데 뭐 주먹으로 가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실신해가지고 바로 병원에 실려간. 티켓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요? 네네. 건방지게 퍼스트 클래스 손님을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군지 알고 보여달라 그러냐. 알아서 안내를 해야지.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광대뼈 함몰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고소고발을 했느냐 뭐 그러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냥 회사에서 치료해 주는 걸로 끝내는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요즘 그 많이 신문에 나기는 하죠. 그 특히 이제 다산 콜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악성 고객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신문에 나긴 하지만 네. 사실은 대부분의 콜센터들은 그렇게 고소고발을 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예를 들면 이제 홈쇼핑 같은데 이제 여성 속옷 같은 게 광고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국의 변태들이 다 전화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상한 전화를 계속적으로 중계방송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콜센터 여직원이 전화를 먼저 끊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고객 만족의 법칙입니다. 전화를 먼저 끊으면 감점입니다.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회사가 약 한 10% 정도. 네. 금융회사 중심으로 그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화를 먼저 끊으면 감점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너스나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죠. 또 뭐 마트 같은 데서도 아주 심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비행기 승객 같은 경우에는 뭐 좌석은 퍼스트 클래스지만 그 의식은 정말 딱 밑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기지 않아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유럽 같으면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데 한 300년 정도 걸렸거든요. 사실 그 사이에 많은 혁명이나 어떤 인문학적 가치가 들어갈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한 3, 40년 만에 아주 고도 성장을 하면서 오로지 돈의 가치만이 최고인 사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내가 돈을 쓰면은 내가 왕이고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는 이뤘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에 어떤 다른 인문학적 가치는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돈이 최고인 사회에서 감정 노동자들의 어떤 무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소장님의 경우는 이 감정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감정 노동자이셨나요? 직접 예, 그렇게 일을 저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저도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한 26년 정도 광고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광고 대행은 이제 1년 단위로 광고 대행 계약을 하거든요. 1년 후에 광고 대행 계약이 파기되면 또는 계약 연장이 안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직장을 잃는 거죠. 예, 정규직을 가장한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우리는 광고주를 그냥 은어로 광고자를 빼고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 예, 예.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 네. 예, 왜냐하면은 저의 일자리가 걸려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감정 자본주의라고는 할까요? 네. 예. 그렇게 일을 쭉 해왔었는데 한 4년 전에 제가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딱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대한민국에서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 자매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있고 막 이런데 깜짝 놀란 사실은 이거를 교육을 하거나 이거를 강의를 하거나 이거를 핸들링하는 이거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거 나라도 한번 그 깃발을 들고 한번 나서보자 이래서 제가 최초로 감정노동연구소를 세우고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됐죠.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들의 어떤 그 애환이나 예, 또 예. 받는 스트레스나 또 예. 해결 방법도 어떻게 보면 잘 아실 수 있어서 예.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